루틴의 힘. 슬럼프를 지혜롭게 건넌 사람들. 마크 맥기니스. 소설가 비크람세스는 독립의회 인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100페이지가량 쓴 후 슬럼프에 빠져버렸다. 어떻게든 스토리를 이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진정한 문제를 간과해 왔음을 깨달았다. 단지 그 시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간파한 후 그는 지필에서 연구 쪽으로 방향을 돌려 과거의 신문기사들을 읽고 주요 장소를 방문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 과정을 통해 너무나 방대한 자료를 모으게 된 나머지 당초 단편으로 계획했던 소설은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장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완성된 어울리는 남자는 선 인세를 110만 달러나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비크람세스는 문학계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슬럼프에 빠져 고전하는 중이라면 제 아무리 스타 작가라 할지라도 슬럼프를 비켜갈 수 없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일단 문제를 정확히 간파하기만 하면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세스는 슬럼프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능력에 의문을 품거나 무모하고 헛된 고생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문학적 재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 만약 엉뚱한 일에 노력을 기울였어도 아무 성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충분히 알지 못했을 뿐이고 더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스토리는 다시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창작의 슬럼프를 겪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무턱대고 노력만이 살 길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려라. 잠시 멈춰서 자신이 겪고 있는 슬럼프가 어떤 종류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해결은 훨씬 쉬워진다. 창의적 프로세스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슬럼프 유형 6가지와 각각의 해결책을 살펴보면서 도움을 얻기 바란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다루다 보면 초기에 영감이 바닥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 원래 떠올랐던 아이디어는커녕 일에 대한 열정마저도 점점 찾기 어려워진다. 톰 소여의 모험은 위대한 소설로 꼽히지만 마크 트웨인에게도 소설을 끝내지 못해 절망에 빠졌던 순간이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더 이상 스토리를 진전시키지 못했던 그 순간을 내 연료 저장고가 바닥났다 라고 묘사했다. 결국 그는 2년 동안 집필을 중단하고 다른 일에 마음을 쏟았다. 다시 원고를 집어들었을 때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상상력 저장고가 어느새 다시 채워졌다는 위대한 발견을 했고 마침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발견은 트웨인의 작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후로 책을 쓸 때마다 자신의 저장고가 바닥나는 시점을 잘 살폈고 그 시기가 되면 휴식을 취했다가 작품을 마무리했다. 트웨인에게서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저장고가 텅 비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징후를 포착했다면 휴식의 계기로 삼아 당신의 무의식이 다시 그 저장고를 채울 시간을 주어라. 푹 쉬거나 완전히 다른 일에 몰두하라. 물론 트웨인처럼 2년이나 프로젝트를 제쳐둘 수는 없겠지만 아이디어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짧은 휴식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의 벽에 막혀버렸어. 창작은 감정적으로 치열한 작업이다. 미지의 세계의 직면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지 두려울 수 있다. 자신이 다루는 주제 자체가 고통스럽거나 괴상할 수도 있고
당혹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을 아무리 피하려고 애쓴들 결국에는 일이 지연되는 결과만 남을 뿐이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소설가 존 파우지가 내가 다니던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젊은 작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그에게 물었다. 파울지는 자신의 소설 중 성적인 장면을 자기 부모님도 읽게 될 거라고 상상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국 그는 속으로 그따위가 뭐가 중요해라고 외치며 자신 안의 장벽을 돌파했고 다시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든지 마음껏 쓰고 그리고 표현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라. 그것이 적어도 당분간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이해하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초안을 완성하기가 더 쉬워진다. 일단 완성한 후 잠시 시간을 갖고 대중 앞에 공개하고 싶은지 결정하면 된다. 순수했던 꿈은 어디로 갔을까? 돈이나 명성 같은 외적 동기가 창의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자신이 다루는 소재나 창작의 순수한 기쁨에 매료되는 등 오직 내적 동기에만 집중했을 때 최고의 작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음악 밴드 사이에 잘 알려진 2년차 슬럼프 현상이 바로 이런 경우다. 첫 앨범 작업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뮤지션들은 풀어놓으면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음악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열정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러나 앨범이 성공을 거둔 후에는 유지해야 할 명성과 수입, 계속 넘어야 할 산에 대한 부담감이 따라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본능적 판단을 의심하고 비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끝났다면 보상에 대한 생각은 전부 머릿속에서 밀어내버리고 오로지 일 자체에만 집중하라. 별도의 스튜디오나 창의적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나 성공에 대한 백일몽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다. 개인사가 앞길을 가로막아. 창의성에는 집중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밟고 있거나 젖먹이를 돌봐야 한다거나 중독 문제와 싸우고 있거나 가장 친한 친구와 절교했거나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이사를 해야 한다거나 이웃과 분쟁에 휘말리는 등의 경우라면 집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거지만 나쁜 일은 대개 두세 가지씩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이다. 프리다 칼로의 인생은 고통으로 점철됐다. 어릴 때는 소아마비를 앓았고 10대에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안게 되었다. 칼로는 오랜 시간을 홀로 고통 속에서 보냈다. 동료화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폭풍 같았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결합은 불륜과 직업적 라이벌 의식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문제거리들을 안겨주었다. 칼로는 사고 후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림을 그렸고 개인사로 역경을 겪는 와중에도 변함없이 예술에 헌신했다. 그녀는 고독한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내가 자화상을 그리게 된 이유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일을 일종의 피난처로 대하라. 즉 나쁜 일을 겪는 와중에도 통제력과 창의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로 여겨라. 설사 매일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단지 일에 몰두하면서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라. 하루 일을 마치면서 연장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돈도 시간도 아는 것도 부족해.
창작자들에게 작은 부족은 만성적인 숙제지만 빈곤은 단지 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시간 부족, 지식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고 진부한 인적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거나 장비 등의 결함으로 인해 일을 끝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세뮤얼 존슨이 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산문집 라셀라스를 일주일 만에 써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셰인 카루스는 각본, 감독, 제작, 주연을 도맡은 자신의 컬트 영화 프라이머를 5주 만에 찍었는데 친구와 가족을 캐스팅하고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서 제작비를 $7,000 정도로 낮췄다. 비틀즈는 싱글 앨범이 순위권에 진입하는 성공을 거두자 홑김에 400파운드를 들여 하루 만에 10곡을 녹음한 끝에 데뷔 앨범 Please Please Me를 완성했다고 한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이왕이면 잘 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많은 성과를 이루는 창의적 도전에 나서라.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든다면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중 첫 번째 3부작과 두 번째 3부작을 떠올리면서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늘 더 나은 결과로 귀결되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1976년 이기 팝의 커리어는 위태로운 지경을 맞았다. 그의 팬 스투지스는 혼란 속에 해체되었고 이기 팝은 마약 중독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제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친구 데이비드 보이는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앨범 홍보에 팝을 게스트로 초청했다. 팝은 보이가 진행하는 홍보 투어의 매끄러운 운영과 마케팅 전략에 감명을 받았다. 다음 해에 보이는 팝의 앨범 The Idiot과 The Last for Life를 제작했고 앨범 홍보를 위해 팝과 투어를 떠났다. 이 두 앨범은 팝의 솔로 음반 중 가장 유명한 음반이 되었다. 보이는 작곡가와 연주가로서 팝이 가진 재능에 가장 경탄했지만 더 많은 세상 사람의 이목을 끌어준 것은 제작과 마케팅의 덕이었다. 소수의 관객이나 고객만을 상대해온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런 홍보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혹은 자신에게 장사꾼 기질이 없다며 홍보 효과를 애써 부정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는 프레젠테이션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그 덕분에 일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여기가 바로 창의성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융합되는 지점이다. 당신은 자신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마음에 움직여야 한다. 즉,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인적 네트워킹의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성격과는 무관한 얘기다. 성공하고 싶다면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좀 무감각해지고 뻔뻔해질 필요도 있다. 좌절이나 혹평에 전혀 고통받아 본 적이 없는 슈퍼스타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인, 존 파울즈, 프리다 칼로, 이기 팝. 만약 지금 슬럼프에 빠져 낙담해 있다면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동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자신감을 얻어라. 이 위인들 중 어느 누구도 창작의 슬럼프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었다. 사실 이들을 위대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는 자기 의심, 비난, 거절 앞에서도 버텨낸 끈기였다. 이런 장애물을 일부러 찾아 나서란 말은 아니다. 다만 굳이 외면하면서 피하지도 말라. 단지 차기적인 전문가에게서 찾아오는 직업상의 위험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제 막 슬럼프에서 벗어나 창의적 영역을 향해 첫 걸음을 뗀 셈이다.